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미혼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이남 1녀로 큰오빠와 작은 오빠는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큰오빠네는 결혼한 지 5년, 작은 오빠네는 3년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큰 새언니로 인해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편의를 위해 큰언니와 작은언니라고 칭할게요. 우선 큰오빠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집을 얻는데 1억을 보태주셨고 큰언니는 예단을 해왔습니다. 큰언니 친정에서 부모님 한복과 오빠 양복 한 벌을 해주셨죠. 사실 큰언니는 처음부터 저희 집과 거리를 두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결혼하고 시댁에 온 건 몇 번 안 됩니다. 명절에도 추석과 그 다음에 설날 이렇게 딱 2번 오고 그 다음부턴 안 왔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은 아빠 엄마가 같이 요리를 하시고 가족들 모두 집안일을 하기에 밥상 차리고 설거지도 다 같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큰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먹고 나면 본인이 먹은 밥그릇만 설거지통에 넣고 바로 소파로 가서 TV를 보더라고요. 엄마께서도 괜히 설거지 시키기 싫다 하셔서 오빠나 제가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밖에서 만나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뾰루퉁해 있고 살갑게 굴지 않으니 저희 식구들도 큰언니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먼저 시댁에 굽히지 않아야 나중에 자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큰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엄마께서 몸조리 잘하라고 현금 100만원과 소고기를 사서 오빠 편에 자주 들려 보내주셨습니다. 현금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5글자로 문자만 보내고 끝이었고 이후 과일이나 고기 반찬을 해서 보내도 감사하다는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제가 해주지 말라고 말씀드려서 보내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후 병원에 갔었는데 저희가 무슨 세균 덩어리인 것 마냥 질색팔색을 하며 못 만지게 해서 아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100일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만 보게 되었고 아이가 크고 난 후에는 큰언니가 여행을 가거나 잠깐 외출할 때 오빠 편으로 저희 집에 몇 번 맡긴 게 다입니다. 저는 그런 큰언니의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따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럴 거면 앞으로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마라 하고 오빠한테 강력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제 말에 오빠도 알겠다고는 하는데 원래 성격이 정을 안 준다. 낯가림이 있다. 자기 딴엔 조심하는 거다. 산후 우울증 같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앞으로 아쉬울 때만 오지 말라고 했었죠. 그리고 작은언니. 저희 작은언니는 큰언니와 반대로 아주 싹싹하고 이쁜 며느리입니다.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밖에서는 서로 말 놓고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작은 오빠네도 결혼할 때 똑같이 해주셨는데 작은 언니는 결혼 전부터 인사도 자주 오고 요리도 해오는 등 저희 집에 너무 잘했기에 엄마가 이뻐하셔서 돈을 따로 더 챙겨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거기다 제 생일까지 다 챙겨줘서 저도 고마워하고 저희 부모님도 작은 언니를 엄청 예뻐하시죠. 명절마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본인이 요리를 거의 다 했고 생신 때는 직접 케이크도 만들어서 왔었습니다. 집도 가까운 편이라 베이킹이나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자주 들렸었고요. 그리고 저하고 엄마랑 셋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자주 가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도 직접 예매해서 둘이 다녀올 정도로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큰언니는 무슨 일이 있다 하면 핑계대고 안 오고 행사 때도 빠져서 재작년부터는 그냥 오라고 먼저 연락도 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작은 오빠네랑만 모이고 만났습니다. 어차피 연락해도 안 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던 중 이번에 작은 언니가 임신을 해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빠께서 산부인과 가서 결제를 해주기로 하셨고 산후조리원은 엄마께서 아는 지인분한테 연결해서 좋은 곳으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딱 봐도 큰언니보다 더 잘해주셨죠. 과일이며 몸에 좋은 고기, 안마의자 등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셨으니까요. 저도 오빠와 국내로 태교여행을 다녀오라고 좋은 리조트를 예매해주고 작은 언니의 인부복과 아기옷, 그리고 유모차를 사줬습니다.
임신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오지 마라 했더니 오빠 편으로 반찬과 직접 뜨개질해서 부모님 옷이랑 가방까지 만들어 선물하는 며느리인데 누가 안 예뻐하겠어요. 작은 언니한테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작은 오빠도 똑같이 처가에 잘한다고 시댁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작은 언니한테 많이 지원해주고 용돈도 많이 주셨다는 게 큰언니 귀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큰언니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의 지인이 서로 아는 사이인데 큰언니 부모님께서 그 지인한테 저희 집 뒷담을 깐 거였습니다. 큰언니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며느리 둘을 차별한다. 큰언니한테는 뭐 별거 해준 것도 없는데 작은언니한테는 돈도 주고 다 해준다. 이러면서 속상하다 얘기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가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다 퍼진 거죠. 엄마가 해명하고 지인한테도 얘기를 해줘서 다행히 못된 시어머니 타이틀을 벗긴 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내가 진짜 차별한 거야. 하고 저한테 속상해하며 말씀하시기에 엊그제 제가 큰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녔길래 교회에 그런 얘기가 나돌아요. 사돈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언니가 차별받았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하고 말했더니 당당하게 네, 제가 말했어요. 차별받은 거 맞잖아요. 하고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 녹음을 못한 게 한이 되네요. 아무튼 큰언니가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거였는데 왜 보란듯이 동서한테 더 잘해주고 그러세요? 그리고 조리원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왜 안 해줬어요?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애도 못 보게 하고 저희가 가면 매일 표정이 썩어있고 싫어하고 난리치길래 안 간 거잖아요. 그리고 해주면 덥석 돈만 받고 표현도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친절을 베풀고 싶겠어요. 그걸 바라는 게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시댁이 봉으로 보여요. 하면서 저도 그동안 속에 있던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언니를 부려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둘이 좋아 결혼했으면 최소한 가족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죠. 꼭 그렇게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팔려온 사람 마냥 썩은 표정을 하면서 얄밉게 구는데 누가 이뻐하겠어요. 조카 안 봐도 되니 우리 앞으로 얼굴 보지 말아요. 하고 말하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심했다고 뭐라고 하시길래 아 그럼 나만 큰언니 안 보면 되지 하고 넘어가나 했었는데 큰언니가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건방을 떨며 저를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손이 사람한테 전화로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면서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설거지를 시키고 싶었으면 하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아무 말 안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꼬았어요.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 우셨고 아빠께선 열받아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빠가 집에 들리겠다는 거 오지 마라 하시면서 앞으로 얼굴 안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차별한 건가요? 전 진짜 모르겠어서요. 우리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며느리한테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만큼 해주는 거지 어디서 차별한다고 혼자 주접떨고 욕하고 다니는 건지 진짜 얄미워 죽겠습니다. 추가입니다. 글을 쓰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댓글들을 보여드렸는데 혼자 마음 상하셔서 오늘 아침도 걸으시고 힘들어 하시더군요. 엄마께서 아무래도 큰언니를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굳고 말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먼저 만나보려고 하냐고요. 엄마는 그럼 연을 끊자는 거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손주도 있어서 그런지 풀고 싶어하는 눈치셨습니다. 물론 저는 결사 반대라서 계속 뜯어 말릴 생각이고 아빠께서도 그냥 안 넘어가신다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작이네 이혼이네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볼 때 큰오빠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오빠 얘기를 잘 안 써서 그렇지 중간에서 행동하는 것만 봐도 절대 자기 와이프를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큰오빠네가 없다고 저희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 저라도 가운데서 엄마와 큰언니가 못 만나게 철저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사돈어른,
그러니까 큰언니의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시고 팔을 수술하셔서 아이를 절대로 못 봐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큰언니가 일이 있을 때마다 오빠를 시켜서 저희 집에 맡긴 거였죠. 둘이 캠핑을 좋아해서 자주 놀러 가는데 아기는 저희 집에 맡기고 갑니다. 앞으로 큰 조카 절대 안 봐줄 거예요. 물론 조카가 불쌍하긴 하지만 큰언니 때문인지 정도 안 가고 남자애라 장난이 심해서 엄마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쨌든 저는 절대 굽힐 생각이 없고 큰언니가 먼저 엄마께 심하게 했던 거 사과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안 볼 자신이 있습니다. 글은 당분간 삭제 안 하고 나중에 오빠나 큰언니가 반성 안 하고 또 헛소리를 하면 링크를 보내줄 생각입니다. 댓글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격상 첫째 며느리처럼 시가와 왕래하는 거 불편하겠지만 대신 그만큼 상대방에게도 뭘 기대하지 않을 듯 하네요. 왕래는 하기 싫고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은 둘째 며느리가 받은 대우는 다 받고 싶고 그런 게 어딨어요.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세요.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죠. 세상에 날로 먹는 게 어디 있다고. 두 번째 댓글. 첫째 며느리는 못된 시부모님한테 며느리 차별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난 후 앞으로 시부모님 안 만나도 돼서 좋아하고 있을 듯 하네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저런 며느리는 없는 셈 치고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 댓글. 이보다 더 공평할 수 없지 않나요? 10,000원 저금한 사람과 1억을 저금한 사람이 같은 은행 고객이니 이자도 같아야 한다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는 억지인 듯 하네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이 저렇게 굴어도 마음이 기울겠구만. 네 번째 댓글. 어머니한테 얘기하세요. 이러고도 큰언니한테 잘해주면 작은 새언니가 많이 서운해 할 거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 어머니도 작은언니가 신경 쓰여서 큰언니 무시할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큰며느리는 시댁 돈은 받고 싶은데 간섭은 싫고 그 돈들이 동서한테만 가는 것 같으니 아까워 죽겠나 봅니다. 그런데 님 큰오빠도 똑같이 인간이 덜 된 인간이네요. 부부가 어쩌면 저렇게 잘 맞을까 싶어요. 아버지께서 큰아들 인간되게 훈육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댓글. 공평하다는 건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자식한테 더 주고 못하는 자식한테 덜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똑같이 준다면 오히려 잘하는 자식한테 역차별을 하는 셈인 거죠. 왜 이렇게 공평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의문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